큰 병의 치료를 앞두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하고 잘 맞을지, 그리고 어떤 병원이 나하고 잘 맞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롬 그루프먼 그리고 패멀라 하츠밴드 박사님이 지은 듣지 않는 의사, 믿지 않는 환자라고 하는 책을 인용해서 환자로서 나의 성향을 분석하고 내가 만난 의사의 성향을 분석해서 맞춰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위쪽에 떠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 지금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같은 책에 소개된 나와 잘 맞는 병원, 의원,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을 곳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잘 맞는 병원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나하고 잘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저자는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벼운 병이 아니라 중병에 걸리면 어떤 환자라도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교수님의 힘에 압도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너무 바쁜 그의 시간을 빼앗는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 걱정,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혹시 내가 미움을 사서 나를 대충 봐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교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는 어쩐지 멈추지 않는 불안감과 의구심까지 계속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여러분께서 겪고 계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 이건 수술하셔야 돼요, 이건 이 약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네 다음 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교수님의 권위나 병원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등 떠밀리듯이 내가 예약을 하게 되었다면은 그 결과, 치료 결과물이 성공적이었다면은 어쩌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더 큰 혼란과 소용돌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불확정성을 내포합니다. 절대 숫자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극심한 신경통을 앓고 계신 분들께 항우울제 어떤 종류가 처방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항우울제는 확률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가벼운 정도의 어지럼증, 소화불량을 유발한다고 통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어떤 분께는 정말 적은 용량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극심하게 졸리고 어지럽고 도저히 하루 일과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심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선택할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자율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그 병원에 갔을 때 이 약은 저한테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안은 이것입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더 드릴 대안이 없으니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들으시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병원이 바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병원이고 여러분과 잘 맞는 병원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병이 급성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분초를 다투는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심지어 암과 관련된 치료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은 자율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 수준이 명료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어떤 치료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병원이 바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병원이고 이런 병원이 여러분과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나는 생각하는 게 너무 싫고 의학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모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주치의 의사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 라고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나의 자율성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치료적인 선택을 해야만 추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회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로는 나와 잘 맞는 의사,
두 번째로는 나와 잘 맞는 병원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 자율성이 보장되면 환자한테도 위험 부담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자율성? 뭔가 우리나라에서 약을 선택할 때? 선택할 때 물론 이 약이 너무 세서 저는 이 약이 너무 안 맞아서 막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하는 건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더 센 거 주세요, 더 센 거 주세요 이런 환자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그쪽 더 센 거 주세요. 그쪽은 생각을 못했네. 최근에도 그런 사람은 없기도 하고 최대주의자의 극최대주의자 완전히.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양약은 그게 있거든요. 그 맥시멈. 그러니까 그거를 한 사람한테 넘기면은 그 보험 수가가 안 나오게 해놨어요. 나라에서. 위에 그 장치를 해놨. 그래서 저기 할걸요 아마.